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단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물론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팝송을 불러서 바이든 대통령을 감동시키고 파티 장소에 참석한 사람들의 감동도 해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바로 미 의회의 연설입니다. 영어로 연설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어떻게 연설할까, 한 1-20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상하원이 다 참석한, 국회의원이 다 참석한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역 없이 네트로 순수하게 연설 시간만 43분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연설을 43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43분을 통으로 영어로 연설하고 원고를 힐끗힐끗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감 넘치는 언어로, 태도로, 자세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 50개 주에서 2명씩 대표를 국회에 보내는 걸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 435명, 모두 535명이 참석한 국회 연설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선이 굵은 연설이었다. 좀스럽지 않고 아주 선이 굵은 연설을 했다.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 얘기처럼 얘기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을 것 같다.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기 했기 때문에 비서가 적어준 원고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사상, 이념, 신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영어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아주 능숙능란하게 발음도 또박또박, 연설문 내용도 선이 굵게 성공적인 연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미국 의회까지 가서 망신을 줬다, 망신을 당했다 라고 얘기가 되고,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즉 인민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이 국가들은 지구상에서 아웃이 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유를 또 30몇 번인가를 주장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그런데 이 국민의 자유를 짓밟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힘주어서 얘기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으로서 우리 자긍심을 갖게 됐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역사를 썼다. 간단한 한국과 미국과의 70주년 동안의 그 역사를 짧은 43분 동안에 간단 명료하게 역사를 썼다. 거기에 모든 내용이 선이 굵지만 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얼마나 돈독한 국가인지를 확인을 시켰고,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6.25 때 수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왔고, 걸출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할 수 있고, 지금 경제 10위
경제대국이 됐다. 경제대국이 됐다. 이것이 다 미국 덕분이다. 감사함을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가 우방우고 연맹으로서 같이 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 12국이 됐고, 문화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내 이름은 몰라도 블랙핑크나 BTS는 이미 알고 계신다. 그 정도로 우리는 문화국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원조를 미국에서 많이 받았죠. 구호물자라고. 저도 구호물자를 얻어 입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를 받던 국에서, 미국만이 아니죠. 여러 국에서 원조를 받던 국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원조를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는 국가가 되겠다. 자존심 있는 국가가 되겠다.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뿌듯합니까?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유는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는 우리가 먼저 우리 경제가 아무리 급해도 우선순위에 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지금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다. 공치사도 확실하게 합니다. 삼성이 많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지금 현대자동차는 연간 3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SK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미국 투자하는 돈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걸맞게 우리나라에 투자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저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케네디 행정부 시절 경제 모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오늘의 경제대국 12국가가 됐다. 또 기생충, 미나리 얘기도 또 곁들였습니다. 문화대국이 됐다는 것을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영화를 주로 들여와서 우리가 봤지만 이제는 기생충, 미나리가 오스카상을 받고 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에 퍼졌죠. 넷플릭스 CEO를 만나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죠. 이와 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도 홍보하고 문화적인 것도 홍보하고 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아주 잘 수행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상하원이 계시고 여기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어서 진영이 다를지라도 여러분들 이 진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 여러분들과 같이 간다. 박수, 기립박수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이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민주당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거 보면 잘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알고 친서민적, 친국민적 정책을 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교수님 아버지를 모시고 유복한 가정에서 그 당시에 유치원 다닐 수 없습니다. 대광 사립학교라는 초등학교도 사립학교를 나왔고 또 쭉쭉쭉 해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노느라고 사법시험을 9번 만에 붙긴 했습니다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헤매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머지않아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학습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영어로 국회 연설을 하는 거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이념 사기꾼,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기꾼이라는 그 얘기를 미국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냈습니다. 그건 뭐 정치라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거기서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결정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썼습니다. 망신이죠. 개망신입니다. 국내 문제를 미국에까지 들고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찌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만나면서 악수하는 건 위선이죠. 저도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는 반대입니다.